우리는 세상이 이미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 내가 보지 않아도 저 방 안에는 책상이 있고 불이 꺼져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눈을 감아도 세상은 계속 존재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질문 하나가 그 전제를 무너뜨린다. 정말 보지 않아도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철학적이어서가 아니다.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지 않는다면 이 장면은 당신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의 문제다. 우리는 존재란 항상 먼저 있고 인식은 나중에 따라온다고 믿는다. 현실이 있고 우리는 그 위를 살짝 터치라는 관찰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양자 세계는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다. 거기서는 존재가 먼저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정해진 형태의 존재가 없다.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마치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처럼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건 양자만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착각을 한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보고 난 뒤에 만들어진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만든다. 존재를 확인한 뒤에 의미를 붙인다. 양재선은 그게 통하지 않는다. 입자가 어디 있는지 보지 않는 순간 그것은 한 곳에 있지 않다. 움직이고 있어서도 아니고 숨었기 때문도 아니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럼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니다. 본다는 행위 자체다. 관측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측정하고 확인하고 구분하고 이것이라고 정의하는 행위다. 그 순간 현실은 선택된다. 그 전까지는 가능성일 뿐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은 안도한다. 그래도 현실 세계는 양자랑 다르잖아. 이건 아주 작은 세계 이야기잖아. 그 안도가 바로 균열이다. 왜 우리는 현실과 양자를 굳이 분리하려 할까? 왜 이 세계는 관측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확신할까? 그 확신은 과학에서 온 것이 아니다. 습관에서 온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아왔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있을 거라고 자동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양자는 이렇게 묻는다. 그 가정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관측이 끝난 뒤에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선택된 세계. 보지 않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하나로 정해진다. 그전에는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보는 순간 현실이 정해진다면, 만약 관측이 개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단순한 구경꾼일까? 아니면 이미 현실 안에 개입하고 있는 존재일까? 이 질문에 아직 답하지 마라. 지금은 단지 이 균열만 느끼면 된다. 보지 않으면 없는가? 아니면 보는 순간 이미 바뀌는가? 우리는 그 순간을 직접 들여다본다. 관측이 들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양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있다.
무너진다는 말, 사라진다는 말, 어딘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는 말. 하지만 양자에서 말하는 붕괴는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다. 그전까지 입자는 여러 상태로 겹쳐 있다. 여기이기도 하고 저기이기도 하고 지났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았기도 하다. 이 말이 말장난처럼 느껴진다면 정상이다. 우리의 언어는 이미 하나로 정해진 세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존재로 인정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양자는 항상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현실적인 상태가 관측 전의 기본값이라는 점이다. 입자는 원래 애매하다. 흐릿하고 결정되지 않았고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그 상태에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디 있느냐? 어느 쪽이냐? 언제냐? 이 질문들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측이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측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측정은 묻는 행위다. 그리고 양자는 질문을 받는 순간 침묵하지 않는다. 대답한다. 그 대답은 하나뿐이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순간 다른 가능성들은 사라진다. 이게 붕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다. 붕괴는 입자가 약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측정이 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질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입자에게 묻는다. 여기냐, 저기냐. 그 질문에는 이미 중간은 없다. 그래서 현실도 중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양자 세계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다. 모호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을 때뿐이다. 관측은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다. 정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다. 우리는 하나를 얻는 대신 나머지를 잃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측을 중립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카메라처럼, 거울처럼 그냥 비추기만 한다고. 하지만 양자에서 그런 관측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다는 것은 항상 개입이다. 측정 장비를 가져다 대는 순간 입자는 그 장비와 상호작용한다. 그 상호작용이 현실을 만든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측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 상태를 선택하게 만든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그건 아주 작은 세계 이야기잖아. 우리 일상과는 상관없잖아. 하지만 양자가 불편한 이유는 그 논리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이다. 관측, 선택, 붕괴. 이 구조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다른 세계에도 겹쳐 보인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확인한다. 상대를 규정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 순간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는 여지는 사라지고 이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확률도 닫힌다. 우리는 현실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계속 붕괴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자는 경고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관측이 들어오면 세계는 하나로 줄어든다. 그전까지 존재했던 다른 가능성들은 사라진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느끼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확정하고 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해석을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붕괴가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의 일상 자체가 연속된 관측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매일 현실을 고르고 있는 걸까?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관측이 개입이라면, 붕괴가 선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현실에 개입하고 있었을까?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일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자라고 불러왔다. 세상을 바깥에 두고 나는 그걸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지만 양자가 보여준 건 정반대다. 관찰자는 절대 바깥에 있지 않다. 관측하는 순간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래서, 사람이 저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의 관측이 숨어 있다. 이건 이런 상황이다.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다른 가능성은 조용히 사라진다. 우리는 선택을 행동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선택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일어난다. 해석에서 이미 시작된다. 같은 말, 같은 사건, 같은 침묵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된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해석은 현실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그 해석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음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다시 확인한다. 마치 실험처럼. 관측, 붕괴, 현실, 이 반복은 실험실을 벗어나 우리 삶 전체로 번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같은 관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문제를 겪는다. 운이 나쁜 게 아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다. 관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렇다. 세상은 원래 이렇다. 이 문장들은 설명이 아니라 측정이다. 그리고 측정은 항상 하나의 결과만 허락한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다. 그럼 생각만 바꾸면 현실이 바뀌는 거야? 아니다. 양자는 긍정도 부정하지 않는다. 단순한 믿음이나 희망으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관측은 상상이나 소망이 아니다. 구조다. 어디에 주의를 두고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계속 던지는가. 그 축이 현실을 형성한다. 우리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들은 열린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미 답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그 답에 맞춰진다. 양재서 입자는 질문에 대답한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수록 그 상태는 더 명확해진다.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유일한 현실이 아니라 선택된 현실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럼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양자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는 이미 바꾸고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보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의미를 붙이는 순간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운다. 그래서 이 채널의 제목은 이 문장으로 끝난다. 우리는 이미 현실을 바꾸고 있는데 그 사실만 모른다. 모른다는 게 중요하다. 모르면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된다.
조금 더 천천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틈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살아남는다. 양자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 질문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현실을 확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이해 없는 양자가 의도한 유일한 결과다.